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았듯이 구지가를 3가지의 향가 제작법으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구지가는 철저하게 향가 제작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향가 문자는 뜻글자 아니면은 이중글자였고, 향가 문장은 노랫말 플러스 청은 플러스 본의 구조로 되어 있었고, 구지가의 노랫말은 우리말 어순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구지가는 향가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구지가가 향가라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구지가는 서기 42년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서기 42년에 이토록 까다로운 법칙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서기 42년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만엽집에 나오는 작품, 최초의 작품은 399년입니다. 이 399년이 그들의 주장인데, 그들의 주장을 맞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들은 399절이고, 우리 신라에 지금까지 알려준 우리나라 최초의 향가 서동요는 590년대 작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만엽집이 속에 들어있는 향가가 신라 향가보다 자그마치 200년이 앞선다. 이 말을 일본인이 주장하면서 향가는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한국으로 전파됐다,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주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작품이 드디어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지가 서기 42년의 작품입니다. 우리 구지가는 만엽집 최초의 작품보다 400여 년이 앞선 작품입니다. 드디어 향가가 일본에서 한반도로 온 것이 아니라 가락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구지가의 첫 글자 구라는 글자는 16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맥락상 일치하는 내용이 갈라지다 균입니다. 이 갈라지다 균, 이 구자는 갈라지다 균으로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구지가의 구자도 모르고 있었다. 왜? 구자가 거북 구자가 아닌 것입니다. 갈라지다 균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균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균은 김해 지방에 고대 서기 42년 무렵에 복골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복골 문화가 무엇일까요? 복골이라는 점치는 뼈를 말합니다. 점복자, 뼈 골자, 점치는 뼈, 이런 뜻입니다. 사슴과 멧돼지 어깨쪽지 뼈 한쪽 면에다가 이 사진처럼 세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거기를 불로 지지면 이 반대쪽에 금이 나타난답니다. 균열. 이 균열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봐가지고 점을 치는 문화가 바로 복골 문화입니다. 중국에서는 처음에는 중국 하나라, 은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거북이 껍질로 이 점을 쳤답니다. 그런데 거북이 껍질도 무한정 나오는 것은 아니고, 잘못하면 계속 점을 치다 보면 멸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거북 껍질에서 사슴이나 멧돼지의 어깨뼈로 이것이 바뀌었답니다, 재료가. 그래서 나중에는 중국이 특히 동북아시아 만주지방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복골 사슴과 멧돼지의 어깨뼈로 점치는 문화가 확산됐고, 거기에서 바로 한반도인 우리나라 땅으로 들어왔고 김해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해는
아주 복골 문화의 세계 복골 문화의 수도였습니다. 지도를 보시죠. 여러 개 복골 문화가 발견된 지역인데요. 뭐 이런 것이 대부분 한두 개씩 나오는 거고, 김해에서는 압도적 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 회열리라는 곳에 조개 무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자그만치 101점의 복골이 발견됩니다. 그야말로 김해는 당시 복골 문화의 중심지였고 광범위한 문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복골 문화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거북이 갈라지다 균이 복골 문화의 존재를 말하고 있고, 복골 문화의 존재가 갈라지다 균으로 해독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상호 입증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인류 문화사의 수수께끼 하나가 우리 구지가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번제라는 것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에 번제라는 것이 있답니다. 번제. 그런데 그걸 성경 사전에 찾아보면은 희생 동물을 불에 태워서 그 연기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다, 이런 것이 바로 번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 형태인 번제가 한반도 구지봉에서 실시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 구지가에 들어 있습니다. 자, 구지가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번작이 끽야 이렇게 해서 5글자가 나오는데, 거기서 번작이 할 때 이자고 끽야 할 때 야자는 빼버리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왜냐? 그것들은 보원이니까 해석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번작 끽 이 3개만 나오는데, 번은 제육, 제사 지내는 고기 번, 작은 불태우다, 장렬하다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불태우다, 끽, 담배 피우다, 끼견 이러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 3개의 뜻을 그대로 뜻만 나열하 했습니다. 월하, 아까 우리 그랬지요. 월하 이저역, 서방염정,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읽기만 하겠습니다. 연결만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용 고기, 불태우다, 마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3개를 그냥 이렇게 조사를 조금 섞어서 나열하면은 이렇게 해독이 됩니다. 제사 고기를 불태워서 연기만 마시게 하겠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에 임금이 나타난다는 점괘가 나타나게 해주지 않는다면은 천지신명께서 당신에게 대접을 하려고 제사 지내를 고기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그걸 당신을 주지 않고 고기를 불에 태워서 그냥 연기만 나게 해가지고 연기만 나게 하겠다. 그러니 당신은 연기만 마셔. 쫄쫄 굶어. 이런 취지의 노래입니다. 신을 다소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신명을. 그런데 기독교 쪽에서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육을 불태운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만일에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고기 다 불태워버릴 거야. 그리고 당신 몫은 연기밖에 없어. 이렇게 약간의 위협하는 의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어찌하든 외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주교계나 기독교계, 천주교나 기독교계, 이 양파에서는 구지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구지가는 제천의식, 제천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삼국지 위지 동의전, 거기를 보면은 고구려에서는 동맹, 부여에서는 영곡, 동해에서는 무천, 마한, 진안, 변안, 여기가 바로 변안 아닙니까? 우리 김해 땅이. 변안에서는 계절제를 지내고 있었다. 이러한 제천의식을 지내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바로 이 시기가 서기 42년 구지봉에서 행사가 치러지고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 구지봉에서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그 고구려, 부여, 동해, 마한, 진안, 변안의 그 제천의식과 동일한 종류의 제천의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지봉의 제천의식을 한번 복원해 보겠습니다. 어떤 제천의식이 거기서 치러지고 있었는가? 여기에서는 삼국지 위지 동의전의 내용과 가락국기의 내용과 구지가의 내용에 들어있는 것을 취합해서 이것을 한번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서기 42년 3월 그날 200~300명이
구지봉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떼창과 떼춤을 주었다. 차츰 열기가 고조되어 가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도 부르고 연기도 하고 재주도 부리고 이런 것을 하면서 열기가 고조되어 갔다. 오래 걸렸으면 2박 3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었을 것이다. 술도 마시면서 진행되었을 것이다. 어느 정도 열기가 상당히 고조되자 구레나르시남 배우, 그 구레나르시남 배우 한 명이, 신분이 있는 배우 한 명이, 높은 사람으로 분장한 배우가 제단으로 올라가서 하늘에 고했다. 왕이 나타나는 점괘를 나타나게 해달라. 그렇지 않는다면은 제사 고기를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고 연기만 피어올려서 연기만을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하늘에 고하였다. 그러고 나서 복골 전문가가 복골 치는 것도 준비하고 그 쇠를 불에 달구고 복골점을 준비했다. 그러면서 그날의 행사는 점점 클라이맥스에 올라간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복골 치는 주위를 둘러쌌다. 그리고 거기에 떼창과 떼춤으로 격렬한 춤을 추고 격렬한 노래를 불렀다.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복골 전문가가 복골을 점을 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춤과 노래는 격정적으로 클라이맥스에 올라갔다. 드디어 복골이 금이 나타났다. 금이 나타나서 그는 소리쳤다. 왕이 나타난다라는 점괘가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그날의 제천의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부가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 한역시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구지가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니 이 구지가의 뜻도 모르면서 배경 기록을 이해해 왔으니 제대로 풀이가 될 리가 없습니다. 이제 향가의 시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그날 있었던 배경 기록의 요지만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년 구지봉,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났다. 200~300명이 구지봉에 모였다. 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이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셔서 내려왔다. 너희들은 산봉우리에 흙을 파모으라. 흙을 파모으는 것은 제단 설치를 의미합니다. 태초에 또 노래가 있었다. 갈라진 뜻이 무엇인가? 갈라진 뜻이 무엇인가? 대왕을 나타내야,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면야 제육을 불에 태워 연기만 마시게 하랴. 왕이 나타나는 것을 예고하는 균열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제수를 바치지 않고 불에 태워 연기만 실컷 마시게 하겠다라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발을 구르며 춤을 추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대왕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기뻐하면서 춤을 추게 될 것이다. 바로 이 구절이 가락국기와 구지가의 핵심 취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김해지방은 칼을 든 국왕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도간, 나도 칼 든 칸이요. 여도간, 너도 칼 든 칸이다. 피도관, 저것도 칼 든 칸이요. 오도관, 다섯 번째인 너도 칼 든 칸이다. 그들은 칼을 들고 서로가 싸우면서 분열과 반목으로 날을 세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구간이라는 것이 꼭 9명의 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수한 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나라도 없이 자기들끼리 부족국가였다 한다면은 부족국가를 이룬 사람들이 매일 칼을 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상대를 치고 이렇게 싸우고 있었을 때 수로왕 일행이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합하겠다. 대신에 강제적으로 물에게 의해서 통합하지 않고
너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통합을 하고 싶다. 이렇게 나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갈등 없는 나라를 향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락국기와 구지가의 핵심 취지라 하겠습니다. 그 말에 따라 모두 다 기뻐하면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었다. 그들의 춤춘 모습은 어땠을까요? 남녀가 며칠 낮밤을 노래 불렀고 서로 뒤를 따라다니면서 노래 불렀고 머리를 땅으로 굽혔다가 하늘로 들어올리기를 반복했다. 이것은 천신과 지신에게 하는 말이겠죠. 손과 발을 저었고 발을 굴렀다. 박자를 맞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것이 동의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구지봉의 백성들 역시 동의종에 나오는 그 제천의식과 똑같은 형태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불렀을 것입니다. 조금 후 그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자 조금 후 하늘에서 자줏빛 줄이 내려왔다. 줄 끝에는 붉은 보자기에 쌓인 상자가 있었고 상자 속에 알 6개가 있었다. 여기서 자줏빛은 왕을 뜻하고 붉은색은 고귀한 신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왕과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내려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알에서 수로왕이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가? 난생설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난생설화는 지금까지 우리가 고구려의 주몽과 신라 박역거세와 가야의 수로왕, 신라의 탈해 이런 사람들이 난생설화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난생설화가 무엇인지를 아직 풀어내지를 못해요. 다른 고구려 주몽이나 박역거세나 탈해 때는 어떻게 이것을 무슨 방법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가락국기 구지가에 해독의 단초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향가라는 것입니다. 향가를 부르니까 알 6개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향가와 난생설화는 강력히 연결되고 있다는 거다. 따라서 향가의 시각으로 향가라는 도구로 난생설화를 풀이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난생설화를 풀어봤어요. 오늘 여기서 주제가 아니니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직 크지 않으나 바로 때를 맞추어서 바로 나타난다. 크지 않으나 세력은 왕성하지 않으나 그러나 때는 맞추었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상자는 무엇이냐? 우리가 뒤줄 속에 죽고 하는 상자 있지 않습니까? 사도세자가 뒤줄 속에서 죽고 어려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소생한다는 것을 소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상자와 알을 연결시켜서 풀어보면 수로왕 일행은 전 거주지가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전 거주지에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리고 김해에 때맞추어 나타나서 다시 소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대 국가를 건국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난생설화였고 이 난생설화는 향가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사람들은 놀라고 기뻐하면서 알을 향해 수없이 절을 하였다. 사람들은 놀라고 기뻐하면서 알을 향해 수없이 절을 하였다. 다시 말씀드려서 김수로 왕은 강제적 통합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는 소국 통합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마도 무력에 의한 옆 소국을 무력으로 통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인간 지옥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수로왕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평화롭게 하겠다. 국왕과 백성들의 자발적 동의를 받아서 고대 국가를 건설해 나가겠다.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고 사람들은 놀라고 기뻐하면서 알을 향해 수없이 절을 했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통합국가를 손발을 맞추어서 통합국가로 갔던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말하겠습니다. 이런 스님께서 삼국유사에다가 구지가를 수록해 놓으셨습니다.
왜 수록해 넣었을까요? 그것도 상당한 양, 매우 특색이 있습니다. 상당한 양을, 가장 많은 양을 실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스님은 몽골 전쟁기를 한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민족 내부에서는 심각한 분열이 있었고, 몽골이라는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항상 전쟁은 가장 여성과 아이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아마도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심각할 정도로 추락해 있었을 거 아니겠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민족 내부 분열의 모습을 보면은 삼별초 등 무인들은 원나라에 저항하겠다, 싸워야 한다, 그런 저항파였습니다. 그러나 왕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은 이러다가 결단이 나고 말겠다, 그러니 투항하자, 이렇게 투항을 지지하는 파였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원나라를 놓고 몽골을 놓고 싸우자, 아니다, 항복하자. 또 전쟁 기간 여성들의 지위는 인간 이하로 추락했을 것이다. 백성들은 전란으로 인해서 대규모 인원이 살상되는 그야말로 인간 지옥에 있을 것이다. 민족은 거의 멸절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때 이런 스님은 역사책 삼국유사를 쓰면서 우리 고려가 나아갈 가장 바람직한 국가가 누구였던가, 그걸 살핀 결과 가락국의 수루왕의 사례를 주목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특히 허황옥 여사 관련 기록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락국기 내용의 상당한 양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양을 허황옥 여사에 관한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나타났을 때부터 죽기까지의 그 모든 기록과 자취를 샅샅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상당한 양입니다. 거의 절반에 이르는 양입니다. 김수로 왕과 거의 동일한 양입니다. 이토록 동일할 정도로 쓴 이유는 어디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왕비 중 허황옥 여사만큼 집중적으로 역사서에 조명을 받는 왕비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성 존중을 말하고 있다. 이런 스님은 확고한 목적의식 하에서 김수로 왕이 허황옥 여사를 대접하듯이 우리들은 여인들을 대접해야 할 것이다. 그런 목적하에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삼국유사는 그 민족의 갈등을 통합하고 서로 평화롭게 통합하고 여성을 존중하자는 메시지로서 삼국유사에 가락국기와 구지가를 실어넣었던 것입니다. 구지가의 국문학적 가치, 여기서 우리 야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야, 왕이 나타나야, 나타나지 않는다면 야, 연기만 마시게 하리 야. 이 야라는 소리는 여러분도 금방 보시겠지만 소리 글자입니다. 이 야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표기해낸 최초의 소리 글자였다. 다만 한자를 이용했을 뿐이다. 이 최초의 소리 글자라는 이 위대한 업적을 구지가는 이루어내고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한글 창제로 나중에 연결되는 위대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특히 이 시대는 정보화 시대이다. 우리 한글과 관련된 이것은 정보화 시대 때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구지가에 있었다. 그 다음으로 산외가라는 게 있습니다. 산외가. 향가, 어떤 것을 산외가라느냐? 이렇게 우리 소리 글자로 표기된 향가를 산외가라고 합니다. 산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지가는 서기 42년에 구지가는 최초의 산외가가 될 것이다. 구지산외가, 창기파랑 산외가, 찬기파랑 산외가라 했듯이 구지산외가라고 불러도 될 것이다. 이러한 그 진실로 구지가는 수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자치단체, 학계, 또 각급 사회단체 이런 데서는 구지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해는 지방이 아니었습니다. 한 분야에서는 센터였습니다.
김해는 로컬이 아니고 센터인 것입니다. 김해는 국문학의 뿌리입니다. 구지봉은 소리 글자의 발상지였습니다. 구지봉은 향가의 작품과 그 작품이 나온 지역이 밝혀진 첫 지역입니다. 김해는 향가가 일본으로 건너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지가는 국내적 입지를 다진 다음에 이 가치를 퍼뜨리기 위해서 시야를 세계로 돌려야 할 것이다. 구지가는 김해 여러분의 영혼의 노래입니다. 참고자료로 저는 향가에 관한 3권의 책을 썼습니다. 김용회의 향가 3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는 향가 전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TV입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특히 구지가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